이제 다음 카테고리가 임대차 3법이잖아요. 이제 이 부령님 말씀에서 연결되는데 저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15년 기억나세요? 15년에 네. 정말 그 공급은 없고 이제 우리 처음 분양 만났던 15년. 예, 맞아요. 네.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경상도에서 이제 투자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사이클상 경상도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부산하고 대구에서 이제 분양 시장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현재 갭 투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투자금을 줄여서 하는 이런 투자 패턴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스타디 공부도 많이 만들고 뭐 이랬던 시점. 제일 예, 화려한 2010년도. 그랬던 시점인 것 같은데 이 15년을 돌이켜보면 음.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해요. 공급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분양은 이제 할 거지만 나중에 입주를 할 건데 그때는 분양 시장이 지금처럼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행인 게 공급이 부족해서 그 전에 13, 14 이때만 해도 빌라가 정말 신축만 지어놓으면 다 분양이 되고 잘 나갔었어요. 빌라도 잘 나갔어요. 맞아. 이게 원인이 홀수년 전세난이라고 해서 홀수 해마다 전세가 부족해갖고 11년, 13년 제가 이제 그 해당자였거든요. 15년 이렇게 하면서 전세가 정말 계속 부족하니까 전세가 오르고 이때 이제 전세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동네에 사시기도 하고 게다가 또 이런 걸 이제 포착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매수를 좀 용기 있게 하셔가지고 이제 전세를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똑같이 전세가 부족한 상황이 온 데다가 임대차 3법은 그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보호를 받는데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신규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다시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물량도 없어서 전세가 없죠. 이제 입주장이 끝나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차 갱신권을 쓰시는 분들 때문에 시장에 나왔어야 돼서 이동해야 되는 전세도 또 담기는 매물. 그다음에 집주인분들께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들어갈 계획이 없으셨는데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 15년 때처럼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텐데 전세를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줄어든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데 다주택자는 더 없죠.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이고 다주택자는 이제 더 이제 집을 줄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야 올해는 이 전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덜컥 걱정이 먼저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 그러면 드디어 빌라 많이 주춤했잖아요. 신축 빌라들까지도 구매를 하는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건가? 지금 빌라가 거래율이 높았다고 하지만 그 빌라의 거래율이 높았던 것은 재개발지 혹은 1억 이하의 공시가가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살 집이 없어서 이사갈 집이 없어서 저희가 15년에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11년에 그랬는데 이사갈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전세를 못 구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시기가 올까?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3기 신도시 기다려야 되잖아요. 청약하실 분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근데 정말 실수요장으로 흘러가는 시장에 부령님 말씀하신 거 정말 맞거든요. 실수요장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꼭 원하는 집, 살아야 되는 동네, 그 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안으로 여기가 올랐어. 그러면 그래 놓쳤네 다음 거. 이게 아니거든요. 투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거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싸도 울면서 그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뭐 남편의 직장, 아이의 학교, 엄마의 종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용산을 못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분당하고 엄마의 종교 중요해요. 실거주는 이런 많은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것 중에서 그래서 실수요장이 됐을 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매매 지수가. 왜 저 가격에 실거래가를 어머 이렇게 놀래잖아요. 저희가 그쵸. 가격을 보고. 매일 신고가입니다. 요즘. 요즘에는 매매 거래.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평균인데 새가 껴있는 물건하고 그쵸. 그다음에 입주 가능한 물건하고 완전 가격이 틀려요. 이게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거래가 찍히는 건 평균이잖아요. 평균. 네. 그러니까 이 평균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복잡한 시장인 건 맞고요. 진짜 임대차 3법은 그 핵폭풍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임대차 3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예.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전 대표님 말씀 그냥 100%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임차인들을 위한 아마 순수 목적의 취지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 심지어는 제도권 전문가, 시장 전문가가 다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이게 투기꾼들 보호해 주려고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저는 괴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서 매칭돼서 거기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인데 이게 한쪽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들이잖아요. 또 가격이 막 지금 갑자기 급등한 적도 있고 심지어 또 빠지는 적도 있어요. 또 인기가 없게 되는 경우. 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똑같은 상품인데 주식 공부했으니까 주식 말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평형대, 똑같은 층수, 똑같은 타입이면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4년 동안 못 들어가면 가격차가 몇 억씩 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임대차 3법이 향후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임대차 3법도 좀 임대차 3법에서 이게 보면은 갭 투자 그거를 보면은 이전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 제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고 전세를 놓으면 전세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라서 입주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가 나게 되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갭 껴 있는 물건을 찾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어서 입주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변화되는 시장에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살려고 하지만 뭐 지금 그 전에 살려고 했던 거는 가격이 되게 오를 만한 지역을 찾았다면 지금은 살아야 되는 지역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제 집을 팔고 바로 13년도에 전세를 이제 찾았는데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찾게 돼요. 몰라요. 근데 사실 막상 시장에 갔더니 너무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이사 가려고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그게 제가 맘카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임대차 3법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전세를 못 구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려는데 또 하나 발목이 잡힌 거죠. 3기 신도시. 아까 청약에 대해서 무주택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정말 지금 시장은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전세 공급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법이 나왔을 때는 이제 멘붕이다. 그냥 4년은 그냥 버티자. 이 마음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신규로 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게 제일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오를 곳만 이렇게 집중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살아야 될 곳인데 살아야 될 곳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분석이라든지 선호하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살 수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물건들, 이제 계약할 수 있는 물건들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빌라로도 가고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입지로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전방위적으로 좀 그것들이 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때 전세 구했을 때 제가 지금 탑층을 살고 있거든요. 네. 탑층 하나에서 탑층 사는 겁니다. 그때.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시장이 정말 될 것 같아서 특히 학군지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고 라이딩을 하겠다. 3년 동안. 그렇게 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군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 전월세가 얼마나 없냐면 저희 친한 동생이 잠깐 암사동에 이사를 갔는데 다시 저희 동네로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이제 대책 때문에 겹쳐서 그래서 이제 팁을 줬죠. 근데 지금 정말 없어요. 없고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은 막 몇 사람이 같이 보고 지금 정말 운이 좋게 부동산을 무조건 다 돌아라 그래서 해가지고 3달 만에 지금 이제 구했어요. 월세집을. 그러니까 근데 이 집도 사연이 있어서 아주 어렵게 월세집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주인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살고 있는 이제 임차인이 뉴스를 좀 본 거예요. 그치. 이제 이분은
분양받아서 이사갈 집이 있으신데 그래서 집을 내놓으신 건데 이제 아직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현장에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제일 곤란한 거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곤란하지만 중간에 중개사님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허위 매물 때문에 네. 진짜 시장에 리스트가 없어요. 가가호호 방문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물건 내놓을 때 부동산 소장님 한 분한테 드렸거든요. 그분이 점채 뿌리지도 않아. 안 뿌리겠죠. 쭉 갖고 있어. 공동 중개망이 안 올릴 거 아니에요. 치부책에서 놓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것도 그렇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전입 안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문답 같은 것들이 돌잖아요. 누가 질의응답한 것들이 그러면 6개월을 띄우고 팔고 그다음에 이게 6개월 1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현장은 사실 이사 날짜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사 날짜 맞추는 게 또 이게 그렇게 꼬질이죠. 마음대로 6개월 전에 미리 돈이 있어서 사놓고 한 달 이게 띄워서 이렇게 통보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당연히 현장에 그렇죠. 예. 이사 가는 걸 조율하는 게 이게 되게 정말 메커니즘이 끝내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하는 집이 지금 개수도 많지 않은데 이사 갈 집이 많지도 않고 살 집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옮겨야만 한다면 지금은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은 그런 게 돼버린 이게 살아야 될 집을 골라야 되는 거는 그렇죠. 투자해야 할 집하고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더 절박하죠, 그거는. 현장에서는 투자 안 하면 중개소장님들 되지만. 정말 그 분쟁을 중개하는 것 때문에 중재라고 하죠. 그렇죠.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자 분들도 주름살에 그냥 연일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아직 임대차 3법은 누가 질문을 하면 아직 이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그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주 집을 샀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다 갑자기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전 집주인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계약한 사람이 그러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니까 뭐 500만 원씩 줘가지고 이렇게 좀 설득해보자 뭐 그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블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 3법. 마숑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저는 뭐 제가 뭐 그걸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하여튼 볼 때마다 저도 답답해요.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한번 글을 올렸던 게 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세부적으로 나눠질 거거든요. 을도 분명히 임차인도 있고 임대인도 있을 텐데 임대인은 강한 사람, 임차인은 약한 사람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알고 보면 임대인도 굉장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반 서민들도 많은데 결국 을과 을이 좀 싸움이 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그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 그동안은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혼란스럽고 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배려가 없고 일단 나만 살면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중간에 껴있는 공인중개사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이사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문제 생길 것이고 더더구나 시장이 교란되는 상황까지 발생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거 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예를 들면서 올해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 딱 그럼 김포였거든요. 김포 16,000세대, 17,000세대 들어오고 그것도 뭐 7, 8월, 10월 때 계속해서 밀려 나온다. 3, 4,000세대 들어온다. 막 5,000세대 들어온다. 이런 시장이었는데 그 동네 물량이 없어요. 지금 전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비규제적이었던 거기다 또.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누구를 하나를 위해서 해줬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시작한 법이 네.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동네의 풍선 효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제가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요. 네. 이 상황이 전세 가격이요. 물론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지만 그 전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입주가 가능한 물량과 전세 낀 그 물량의 가격의 차이가 심하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또 되게 많은 문제가 파생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임대차를 이제 연장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연장해야 되는 물건들은 싸게 연장하겠죠. 그 2년 후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참에 올려야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냐고. 2년 단위로 계속 폭등장 나올 수 있어요.
2년 단위로 폭등장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얘기는 이렇게 하겠죠.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면 된다. 만약에 그때 폭탄처럼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을 갖다 완전 침체로 빠뜨릴 수 있어요. 즉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이 상황을 안정적인커녕 완전히 롤러코스터 상황으로 만들게 하는 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 진짜 다음번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과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사실 뜨거웠던 시장은 서울시장이고요. 네. 이제 12.16 대책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서 수용성과 인천이 조금 올라갔지만 사실 대표 주자, 대장주 말고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멈췄거든요, 사실은. 좀 더 갔었어야 되는 네.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 가면 구축까지 골고루 온기가 퍼지고 이런 시점이 그러니까 항상 지금 뜨거운 서울과 서울에 있는 노른자랑 대표 주자들만 보다 보니 정책이 발빠르게 나와요. 그렇죠. 언젠가부터는 정책이 굉장히 그 9.16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대책이 빨리 나오다 보니 풍선 효과가 가서 온기가 퍼져야 되는 동네들은 이제 좀 기다려서 우리 이제 우리 동네까지 이제 그 실수요자분들은 그런 시간차도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없이 그냥 끝나는데 간과한 게 서울의 임대차 시장은 갭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전통적인 임대차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살다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집을 팔지 않고 세를 주고 다시 이사 나가시면서 집을 하나 더 구매하시고 그래서 그 집을 세를 주고 네. 이제 그 점점 반전세로 돌리시면서 생활비로도 쓰시고 아니면 자녀용으로 남겨놓으시거나 그렇죠. 이런 전통적인 임대차 시장이 정말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 시장은.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출이 없어요. 그렇죠. 뭐 평균이 17% 미만이었어요. 이분들 없다고 같은 봐도 경우는 되죠. 그러니까 노른자 지역은 대부분 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원래 살았던 분들이 임대 놓고 가는 특히 전통적인 학군 지역도 마찬가지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버틸 체력이 되시죠. 그리고 이미 아이들도 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살고 계시는 집 해놓고 그 집에 들어가시고 이제 이런 일 아니면 자녀가 들어가 살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를 한 임대인들을 이렇게 지금 처벌이랑 징벌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임대차 3법이 아주 강력하게 나온 것인데 사실 서울시장만 놓고 본다면 뜨거웠던 이 시장들은 누가 물건을 임대를 주는 임대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정말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정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안 들어와도 되는 임대인들이요 많이 네. 들어오고 계세요. 네. 특히 학군 지역이.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들어오시거나 집주인 자녀가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집주인이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언니는 얼리사 가요.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 집 지금 엄마랑 언니랑 저 집주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말 좋은 지역은 다 집주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집주인 전에 남았던 그것도 또 임대차 시장이잖아요. 물려서 마지막 밑단까지. 밑단은 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침체되고 지금. 빠지고 슬럼화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실수요가 강한 지역들은 실거주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이 선호해서 많이 매수를 한 지역들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서 살긴 너무 좋은데 다른 데 이사 가고 싶으니까 여기 지금 살긴 너무 좋아요. 인프라도 좋고 너무 좋지만 내가 첫 집을 구매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중한 첫 집을 위해서 구매하고 싶지 않은 시장에 구매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과 그 투자 가치만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얼마를 들어가서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꼼꼼하게 안 보잖아요. 가치만 보는 거잖아요. 상승 여력과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매수를 못 해주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지금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강하고 매수 수요가 약했는데 네. 그거를 견인해주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그쵸. 부분을 원천 차단했잖아요. 네. 취득세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갈 거냐라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 세그먼트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사실 실수요장이었는데 6.17 대책하고 7.10 대책은 투자자를 딱 때려다면 전밀 탐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압박자가 사실 나는 거죠. 이 분위기가 지금 심리 때문에 눌려있다 그러잖아요. 이 눌려있는 심리가
갑자기 해소가 되는 어떠한 시점이 와서 부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와서 폭발을 만약 촉매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뭘로 이것을 제어할 거냐. 지금 뭐 신용대출 다시 또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피해 보지 그래봤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옛날처럼 명쾌하게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것들이 말만 해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포란 시장이 되게 재밌는 시장이었었는데 아까 맞아요.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입주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예측하기에 전세가 낮은 가격 아니면 못 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한 1, 2년 동안. 그래서 그냥 들어가 살려고 그냥 자가 분양받은 집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 한 달 동안에 그냥 막 올라버리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한 거예요. 얘도 지금 그냥 임차를 줬으면 거의 전세가나 매매가나 그러니까 분양가랑 비슷했을 텐데 얘도 본의 아니게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김포 같은 경우는. 되게 기분 나쁜 시장인 거예요. 네. 전세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새 아파트 입주물이었는데 음. 그게 3억 8천부터 시작했는데 음. 4억, 5억, 지금은 7억 5천입니다. 아, 이거 지금 단기간 6개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누구는 3억에 들어가고 누구는 7억에 들어간 거야.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쁜 시장이 돼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것들 나중에 임대차 3법 통과한 다음에 2년 후, 4년 후에 재계약할 때 네. 7억은 7억부터 시작하는 거고 3억은 네. 3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중개사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새가 바뀔 때쯤 손바뀜이 일어날 때 지금 이제 입주장 치르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버티시면 전세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버티시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요. 갱신들을 너무 이게 입주장을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다 갱신권들 쓸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개소는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월세도 세고 그런데 그래서 현장에서 다음에 얼로 옮겨가야 되냐고 고민을 하셨어요.